네, 우리나라만 빠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우리 정부가 뒤늦게 참여 의지를 나타냈죠. 정부의 우판으로 TPP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친 것을 자인한 셈이다, 뒷북 정책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적 헤게모니 싸움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 박성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어제 이 시간에 저희도 좀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는데 좀 간략하게 어떤 건지 시청자들께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단어가 굉장히 길죠. 예. 간단합니다. 양측이 물건이 오가거나 서비스가 오갈 때, 무역할 때 관세를 좀 낮추자는 건데 한미 FTA는 두 나라 간이고요. 이거는 12개 간, 다자간 무역 협정입니다. 예. 지금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좀 어렵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제어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주제어를 보고서 말씀 계속 나눌까요? 네. 8억 인구가 참여한 TPP 협정, 왜 우리나라만 빠졌나? 이 부분이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FTA 협상에 치중을 하느라 TPP에는 좀 소홀히 왔던 것도 사실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쉬운 4개 국가하고 FTA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맺은 거죠. 지금 이번에 TPP라고 하는데 12개 국가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양자 간의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하고 멕시코 두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TPP에 지금 늦게 들어갔네, 안 들어갔나, 아직 들어간 건 아니죠. 예. 가겠다고 하는데 논란이 많은데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이 TPP에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이 협상을 주도적으로 거기서 해 나가죠. 나중에 일본은 2013년에 합류했습니다.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08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미 FTA가 타결된 게 그보다 한 1년 전입니다. 2007년 4월에 타결이 됐고요. 예.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는 5년이 걸렸죠. 쉽게 얘기해서 그 TPP가 미국이 참여해서 그때 갈 때는 한미 FTA 발효에 우리는 중점을 뒀고 그다음에 한미 FTA가 발효가 될 때는 또 한중 FTA에 우리가 열중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TPP,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일본이 주도를 했고 중국도 이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좀 눈치를 보느라고 소홀히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국내나 네. 해외 시각이 일치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때는 균형자, 어떤 때는 약간 한쪽으로 기운다라는 평가를 받아봤는데 예. 사실은 이 TPP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정을 감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중국하고 TPP 들어간 이번 나라들도 보면 중국하고 먼저 TPP 가입보다 먼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뒤늦게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어제 밝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TPP에 참여를 검토할 것이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게 이렇게 뒤늦게 참여하게 되면 좀 비용 문제라든가 절차 면에서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첫째, 12개 국가가 다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동의해준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다 동의했는데 일본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한국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를 키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협정을 맺을 때 조건이 우리한테 불리해지기가 더 쉽겠죠. 예. 우리 정부로서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이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것 부분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를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TPP 협정 참여를 검토했다 밝힌 만큼 우리 경제에 과연 득실이 있는가도 지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적인 산업 두 개만 말씀을 드리죠. 자동차 산업 또는 부품 산업이 있죠. 이게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관세가 내년에는 우리는 자동차 부품이 2.5에서 하나 없이 제로로 갑니다. 그런데 이 TPP가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당장 발효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 섬유업종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섬유업종은 베트남 같은 경우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진출해 있죠. 예. 진출해 있는데 거기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일본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일본 기업은 영내에서 부품을 조달해가지고 55% 이상이면 자국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일본의 베트남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있어요. 예. 섬유 수출하는 기업이. 일본 기업은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든 예.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도 일본 제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기업이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서 그 부품을 많이 들여와서 자동차를 만들면 네.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라 일본산이 된다는 건가요? 옆에 그 TPP 국가 거 들어오면 상관없어요. 예. 근데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한다. 아. 그러면 55% 미만이 되게 되면 예. 그러면 자국산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불리해지고요. 그 자동차와 섬유 대표적인 거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조항이 아닐까, 정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TPP를 이끌면서 존재감을 이제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FTA 면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이 좀 그 FTA 맺은 나라는 좀 적지만 이번 TPP를 통해서 사실 그걸 다 만회했다. 뭐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만회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건 있죠. 우리가 FTA에서 굉장히 앞서가는데 특히 한미 FTA를 먼저 했잖아요. 예.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번에 한꺼번에 12개 국가를 했죠. 그 12개 국가라는 게 전 세계 GDP의 40%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죠. 그 40%라는 건 EU는 벌써 20%대밖에 안 됩니다. 훨씬 예. 적죠. 그래서 우리가 글쎄요.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일본이 이번에 완전히 아니고 상당히 역전을 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본과의 경쟁에서 좀 우리가 많이 뒤처지는 건 아닐까요? 이런 게 있죠. 업종별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실현되는 게 아니죠. 뭐 짧게는 2년, 그 이상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TPP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렇군요. 참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빨리 좀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음 주제を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자, 이번 TPP 협상 미중 패권 경쟁의 신호탄이 아니냐. 앞서 이제 전해드렸듯이 중국은 빠져 있고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TPP 협상 참여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떤 게 더 유리한 겁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서로 간에 자기 편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경제 트레이드 블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맨 왼쪽에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녹색으로 아세안이 있죠. 10개국이죠. 거기 플러스 아세안 플러스 3하면 3개 13개국이고 거기다가 오른쪽으로 더 가면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이거를 합쳐서 RCEP이라고 예. 중국이 주도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이건 예. 추진 중입니다, 지금. 예.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또 회의도 합니다. 10차 협상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중국 중심으로 16개 국가를 한 경제 단위로 묶는 예.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맨 왼쪽에는 RCEP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오른쪽으로 보면 일단은 12개 국가가 되어 있는데 서로 태평양이나 이 사이에 두고 예. 겹쳐서 자기네 세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 건데 네. 묘하게 보면 현재 이 TPP 미국 주도의 거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빠져 있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빠져 있고 예. 중국이 이 추진하는 이쪽에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다라고 하는 거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패권이고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미국이 일본하고 새로운 그 안보 지침도 맺지 않습니까? 그것도 맺고요. 최근에 걸쳐서는 일본이 또 안보 법안도 통과시켰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미국, 일본, 저 밑에 호주를 아우르는 약간의 군사적인 벨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죠. 그것이 지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인데 이번에 TPP까지 가세하니까 그것이 더 가중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기준으로 볼 때는 95%의 고객이 해외에 있는데 예. 그거를 중국 마음대로 그 무역 규정을 만들겠다. 나 그거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예. 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 어떻게 일본 사이에 이렇게 낀 입장이 됐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선 말씀해 주시죠. 현재는 그 타결만 됐지 예. 어느 조항이 뭔지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근데 우리는 한미 FTA, 한중 FTA 아직 뭐 발효는 안 됐습니다만 예. 한중 FTA라든지 각자 맺은 FTA가 있잖아요. 그 조건과 우리가 TPP에 들어갔을 때 업종별로 어느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정확히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고용이라든지 또 이런데 또 우리 산업 제조업이 공동화가 되지 않는지 예. 이런 점을 따져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YTN 박성호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